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바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호회장 이정은입니다. 올해 계속 이제까지 한 2, 3년 계속 교육해온 주 포인트가 계량에서 송아지 잘 피워갖고 비유까지 그 다음에 체형을 봐서 이게 잘 정상적으로 크고 있나 안 크고 있나 체크하는 것까지 와서 이제는 마지막 등급 판정을 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거꾸로 체크를 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백상국 우리 강사님이 등급 판정을 할 때 뭘 중심으로 봤을 때 등급이 잘 나온다. 농가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농가에 덕이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키포인트를 저희들이 부장님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강의하는 음성공판장의 김재현 이사님, 중개인 61번입니다. 음성공판장에서 자기가 소를 매입해서 식점이나 식당에 공급을 해주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소를 매입해서 중간에 연락하면서 어떤 소비자들이 원하는 패턴,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산을 해야만 우리가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키포인트에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이제 설문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잘 받아갖고 그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나 음성공관장 중개인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답이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가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 보던 분들이 다 와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전 강의를 맡아주신 축산물 품질평가 대구 경북 지원의 백상국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현장에서 등급 편정을 하고 있는 김병훈 직원이고요. 지금은 고령 공관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관장에서는 그 성수기를 추석과 설 2개로 구분했을 때 성수기 작업을 한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성수기 작업에서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물량이 많다가 보니 수급과 관련된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교육을 보면서 교육 의뢰를 받고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는, 좀 사전에 그걸 궁금해하는지 이야기 들을 수 있겠다 해서 설문을 조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설문 예상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교육 준비한 내용 중에 그 대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끝나보든 아니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등급이라는 거는 등급이 높은 들수록 경력 단가가 올라가니까 뭔가 소득이 수치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산비가 줄어야만 같은 농가 수치 가격이 있더라도 뭔가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농가에서 생산비를 줄이고 좋은 등급을 받아서 경락 가격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마리 거세를 출하했을 때 생산 원가가 과연 얼마인지를 정확히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강의 내용은 등급 판정 관련해서 용량 등급 판정 어떻게 하느냐, 육질 등급 판정, 그다음에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게 원래
고령에서 있었던 뭐 경북 한우 경기도의 입상축이거든요. 입상축이고 입상축에 낼 수 있는 개월량은 30개월 미만입니다. 30개월 미만 중에 뭐 대구 경북에서 출생을 하고 비육한 소들만 출품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3등 했던 소의 사진입니다. 민주당 국대가 11일이 나와서 면적이 130에 지립분양이 575kg 나왔습니다. 조합 보이시죠? 네, 요거는 2등 했던 소거든요. 요거는 등지방이 11이, 면적이 136, 지립분양이 564. 1등 했던 소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1등 했던 소의 등지 단면인데요. 네. 등지방이 7mm, 면적이 165. 저희들이 현장에서 등급 판정하면서 설마 하면서 돌아가면서 측정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165 나왔고, 그 놀라운 거는 지육 중량이 30개월 전에 640kg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단가가 4만원 나왔습니다. 4만원 나왔고, 이게 아마 전국대회에 갔더라도 충분히 입점받을 수 있는 정도의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금성 법관날 전국대회에서 나갔다면 10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고, 그다음 비율하시고 출하하실 때, 목표를 이 정도로 할 건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출하했던 그 세들의 성적이 어느 단계인가, 전국 평균보다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거세 평균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상반기 때 하는 것의 평균을 보입니다. 등지방 국대가 12.6mm, 면적이 97, 지육 중량이 472, 그리고 근대지방보다 6.2는 1 플러스 6질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개월량은 거의 32개월량. 32개월량의 거세에서 나올 수 있는 평균적인 등심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자 출하하시고 진단을 하시면서 내가 등급이 몇 프로 나왔고, 그 다음에 등점 국대가 얼마고 하시면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성적, 이 데이터를 기반을 두고 내가 좀 낫구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인식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계량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과 사회 환경, 사료, 사양,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아마 귀가 보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시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보다는 이쪽 부분도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야 되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세를 출하하고 등급분석 결과를 보면은 1% 플러스가 그냥 40%가 나오고요. 1 플러스가 30%가 나오고, 그러면은 1 플러스 이상이 70%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유전적인 요인이 40에서 50%라고 그러는데,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70%가 다 1플러스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했어도 충분히 1플러스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부분이 포함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보험들이 만들어져야만 이게 그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몇 년 전에 영주의 우수농가 방문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분 말씀은 우리나라에 지금 통제되고 있는 우시장 송아지들의 유전적인 개량 정도가 일정씩 많이 올라와 있다. 많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송아지를 구매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1플러스 이상 맞아낼 자신이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동호회 회원분들한테 이 부분이 단정히 하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정도라면 훨씬 더 계량이라든가 등급 판정들과 모든 면에서 앞서 갈 수 있는 강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유전적인 부분 중에 중지방 특혜와 근대지방도 보면적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경락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보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지방, 근대지방은 높게, 반면적은 크게, 중요한 크게 중지방 특혜를 내는데 제가 이걸 작성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재 개그를 하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얼마나 큰 냉장고가 필요할지, 얼마나 작은 코끼리가 필요할지는 사실은 프레시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법을 해야만 이렇게 나올 건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 시행착오도 겪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소를 출하하게 되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등급을 제일 궁금해 하시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육질 등급 뭐가 나왔지? 그 다음에营养 등급 뭐가 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욕심은 조금 더 낸다면은 등급이 나왔으면은 도매시장으로 냈으면은 단가가 얼마 나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한 마리를 출하하면서 내가 남았는 금액이 얼마일까? 얼마나 남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왜? 내가 집에서 소를 키울 때는 제일 좋은 환경에서 제일 좋은 정액을 써서 소를 키웠는데 내가 2+9번째를 기다렸는데 7번째가 나왔거나 1+가 나왔다면 그 원인은 뭘까? 그런 분석을 한번 꼭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질 등급을 보실 때도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근대지방 스코어가 달리 있으니 몇 번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같은 부분들은 집 중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등급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다음에 단면적으로 몇 개가 나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회장님이 인사 말씀을 하실 때 했던 부분들이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료를 어떻게 넣어서 질병 관리를 어떻게 해서 후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해서 나온 게 등급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등급을 보니 이렇게 하니까 이 등급이 나왔네 라는 어찌 보면 컨설팅의 방향이라든가 모든 그의 관심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 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등급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등급에 대한 관심도나 중요도도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이 등급을 가지고 이 등급이 나왔으면 이 등급이 나온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반대로 들어가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활용을 꼭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라는 의문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등급이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들에게 등급을 말하는 것처럼 어쨌든 학생들로 따지면 시험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친 결과에 대한 성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공평한 채점을 위해서 평가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성적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이고 그 다음에 소득과 연관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때 경영의 목적이 등급입니까? 그러니까요. 300만 원짜리를 300만 원을 들여서 500만 원을 만든다. 800만 원을 들여서 1000만 원을 만든다. 사실은 똑같은 일에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얼마나 더 크게 할 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는 제가 소개해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을 2+로 가서 뭔가 수치를 높이면서 소득을 벌릴 건가, 또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등급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이 등급이라는 걸 통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뭔가 소득을 올려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 중에 한 개가 등급이 들어가는 거죠. 정부나 우리 기관에서 등급 산정을 한 지는 9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제국됐죠. 제국됐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등급 판정을 도입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수입 자유화에 대비해서 국내 축산물, 특히 한우를 어떻게 하면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등급 판정을 함으로 인해서 고분류를 만들고 품질 개량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유통을 좀 문화에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서 등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서 식량 안보적인 차원에서 축산을 보호하자는 그런 의미가 큰 거였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누구나 올라야 될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한국인민대회 사진 보여드린 게 있죠. 그게 이 정도의 위치하고 있는 목표치라면, 그러면 현재 위치가 내 위치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단계적으로 이 정도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목표가 될 건지, 누구나 여기에 오르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를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뒤에 등급판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제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상황과 평균치, 평균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그 간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고 지금까지 등급판정 결과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위치가 여기 있는지, 그다음에 목표를 여기로 해야 될지, 여기로 해야 될지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쓰는 판정 장비이라 여기에 이제 근대질환 사진을 빼는 조경표고요. 여기에 장면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자, 중지방 두께를 재는 중지방 측정자, 그 다음에 구석구석에 조금 어두운 부분을 할 수 있는 브레시, 그 다음에 사실은 칼은 저희들이 가지고 들어가지만 K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외관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제 판정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칼을 가져가서 조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신부 온도입니다.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할 때 중심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져야만 등급 판정을 해서 특히나 성수기가 지나고 물량이 많을 때는 온도가 안 떨어지게 되면 등급 판정을 저희들이 딜레이를 해서 냉장고의 온도를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요거는 저희들이 편장에 쓰고 있는 단말기입니다. 이 단말기에는 이 안에는 오늘 판정해야 될 소에 대한 품종 승별 정보, 그 다음에 지육 중량, 그 다음에 이력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현장을 가면 현장을 갈 때는 우리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현장으로 가고 냉장고 온도가 거의 12시 안팎이거든요. 저희 7시 정도에 지금 소판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한여름에도 파카를 입고 기마개를 하고 그렇게 현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소들이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등급 판정하기 위해서는 중심 신부 온도가 5도 이하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 260 이상 밝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정 부위를 이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음량 등급과 질 등급을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음량 등급을 결정한 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체중, 지방 부패, 배치 장전 가능합니다. 지육 중량 과체중은 작업을 하면은 작업장 측에서 우리 투표는 자료를 제공을 그럼 제공한 중량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나머지 이 2개의 부분들은 저희 현장에 가서 지육을 보고 결국 현장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32개월이니까 올 상반기 때 거세 평균 추가 인량이 한 31.9개월, 7개월 되다가 보니 32개월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치를 뽑았고요. 32개월령의 평균 지육 중량은 거의 478kg, 480kg 정도 되거든요. 빨간색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32개월령에도 불구하고 평균 지육 중량보다가 더 낮게 출현된 개체수가 52%이고 그 반대로 평균보다가 더 많이 그 높은 지육 중량이 나오는 비율이 48%입니다. 이게 48%. 그 지육 중량은 물론 그 농가 수시 가격을 결정하는데 단가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단가가 낮더라도 지육 중량이 크면은 농가에 수출할 수 있는 가격이 높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5 1등급의 가격 분차가 한 1,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00원 차이 나서 500kg 같으면 80만 원 차이 납니다. 80만 원 차이 나죠. 근데 내가 32개월령에 한 550kg까지 나갔다. 그러면 70kg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등급만 나오더라도 농가 수치 가격은 같을 수가 있다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좋은 등급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지역 중량을 크게 하는 게 수치 가격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요기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등급 판정하는 부위입니다. 등급 판정하는 부위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역 전체를 이분체에서 우방도 자바도체에 있는 물이 있는 것처럼 갈비끝, 어쨌든 중심과 채끝 경계 부위를 절개를 하는 거죠. 절개를 해서 그 당면에 있는 중간 두께라든가 크기 이런 것들을 보고 영양 등급 판정을 하는 거예요. 육질 등급도 여기에 있는 구하고 있는 근내 지방들의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 판정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부위를 보고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등지방 두께 측정 위치입니다. 등지방 두께 측정 위치는 이 배치상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등심이죠. 등심 절개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갈비 안쪽과 그다음에 등심 끝부분을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안쪽으로 3분의 1 되는 지점에 그 위치에 대한 두께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거고요. 지역 등지방 두께 측정을 할 때 지방을 보게 되면 근간 지방이 있고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근간 지방이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피하 지방인데 근간 지방은 지방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하고 피하 지방, 등지방 두께만 기준으로 해서 등지방 두께를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지방 두께가 육량 등급을 결정하는 데 제일 큰 요인이 되는 하다 보니 지금처럼 이렇게 바퀴하는 과정에서 측정 부위에 지방이 과도하게 제거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피로 상태를 고려해서 가상의 선을 그어서 일정 부분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등성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느껴져 나가는 경우의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어서 등지방 두께를 보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바퀴하는 과정이 예전에 자급장당 판정 수가 적을 때는 인부들이 칼로 이렇게 다 수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기계로 가죽을 잡아당기다 보니까 그 가죽에 등지방이 많이 붙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등판할 때는 판정 부위에 지방이 떨어져 나가면 그걸 고정을 해서 등급하는 거예요. 그게 사진이에요. 현장에서 사진 찍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찍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바퀴하기 전 단계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엉덩이하고 다리 쪽에서 가죽을 예발을 합니다. 이 칼로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바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체인이 있죠. 체인이 떨어져 있는 가죽을 줍니다. 묶어서 도르래처럼 이용을 해서 바퀴를 합니다.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칼로 이렇게 할 수 없이 기계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니 오히려 그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정상 어쩔 수 없이 지방이 이렇게 제거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2군 차기 전에 지육이 나옵니다. 지육 보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2군처를 했을 때 관리와 측정 부인데 많은 지방들이 이 부분에서 느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그런 두께를 측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임양 등급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임양 산식이 있습니다. 임양 산식은 품종과 성별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지만 임양 산식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전지방 두께와 지육 중량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지방 단면적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중지방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중량 등급은 중량 지수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지육 중량이 크면 클수록 중량 지수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단면적은 크면 클수록 중량 등급의 플러스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중량 등급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소 등급 기준은 19년 12월 달에 기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기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산식을 기준으로 해서 산식 그 수치 얼마 이상이면 A, 얼마 이하는 C 이런 식으로 그걸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개정할 때 영양 등급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그래프는 그 한우 거세의 정육량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정육량에 대한 그래프인데 정육량을 1에서 100으로 정렬을 했을 때 상위 25%에 있는 나오는 소들은 A 등급을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영양 지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25%는 C 등급, 그 다음에 가운데 50%는 B 등급. 맨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렇게 설계를 해서 영양 산식을 만들고 적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양 등급 출연율을 보게 되면은 한 4년 동안 계산을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A 등급 대비 25%를 넣어서 28% 나오고요. C 등급은 한 21% 정도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품종 성별로 봤을 때 적용률이 가장 많은 품종은 한우 비교세가 가장 높은 적용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비교세 그다음 나머지 품종들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품종 성별로 해서 한우 거세의 경우에는 지수가 61.52 이상이면 A, 그 다음에 60.40 미만이면 C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양 등급 2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양 지수가 60이라고 나왔다면 한우 거세의 경우에는 한우 거세의 경우에는 B 등급을 보죠. 한우 암소의 경우에는 A 등급, 그 다음에 한우 비그세 순놈의 경우는 C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익률 몇 퍼센트 이상이면 A라는 개념이 아니라 품종과 성별에서 상위 25% 정도에 들어가는 범위는 A 등급 이렇게 영양 등급이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양 등급이 제일 중요한 그래프라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영양 지수로 봤을 때 60.4 미만은 C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62.5 이상이면 A 등급이고 나머지는 B 등급입니다. B 등급인데 이게 상반기 때의 평균 성적입니다. 경기가 120, 면적 97, 480kg 했을 때는 영양 등급이 B 등급이 나옵니다.
61.42 비등급이 나오는데 같은 질 중량이라고 봤을 때 등지방 두께가 몇 미리 같으면 A가 나오겠습니까? 네, 10mm 미만, 9mm도 안 되고 8.9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거의 9mm 정도로 나와야만 이 480kg대에서는 A급입니다. 그러면 등지방이 13mm라면 면적이 얼마가 돼야 A가 나오겠습니까? 115, 6 정도로 나와야만 A등급입니다. 그러니까 A등급이 사실 쉽지가 않죠. 예, 480kg대에 등지방 9mm도 어렵지만 등지방 13mm에 면적이 116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 계산을 해서 농가에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아마 그런 목표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31개월인데 2개월인가 간에 해서 지금이 500kg 나왔어요. 550kg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거예요. 550kg가 나오는 지구에서의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이 97이라면 등지방은 5mm, 6mm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지방이 13mm라면 면적은 거의 130개가 나와요. 중량분이 A등급. 그리고 반대로 이 중량대에서 C등급이 나온다고 가정했습니다. 제가 C등급이 거의 20% 이상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C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등지방 두께가 17mm 정도예요. C등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 면적은 한 80개, 79개 정도면 C등급입니다. 최소한 그 부위 내에 이런 분포를 해야만 C등급은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50kg라고 만약에 가생을 한다면 등지방 두께는 15mm를 넘어가면 C등급이 나올까? 쉽지가 않은 등지방 두께입니다.